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세계 최강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가 중국과의 평가전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5년 세계 축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요? 단순합니다. 축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력도 전술도 정신력도 모두 기준 미달. 이런 팀과 굳이 경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세계 최고팀의 판단입니다. 이건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왜 세계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지, 왜 점점 외면당하는지 그 냉혹한 실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거부했는가? 그 속엔 축구 이상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세계 랭킹 1위 월드컵 우승국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팀입니다. 그런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A매치를 하는 걸 꺼리고 있다는 보도.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축구는 실력으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감정도 외교도 통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실력이 없으면 상대조차 안 해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끄는 스칼로니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수준 높은 팀과 경기하고 싶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중국은 실력이 안 된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들과는 붙고 싶어 하느냐? 한국, 일본, 러시아 같은 팀들은 언급했습니다. 즉 상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언급조차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2025년 세계 축구판에서 중국은 상대할 이유조차 없는 팀이라는 겁니다. 자,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FIFA 랭킹을 보시죠. 아르헨티나 세계 1위, 중국 94위, 무려 과심 3계단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차이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축구 시스템의 격차, 선수들의 훈련 환경,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프로 의식의 수준 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솔직히 말해 지금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월드클래스 팀과 맞붙는 건 의미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죠.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지금 자국 대표팀의 훈련과 전술 점검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평가전 상대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준비도 안 된 팀과 굳이 경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건 단순히 실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중국 축구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있다는 겁니다. 경기장 인프라, 행정력, 심지어는 경기 운영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중국과 붙어봤자 얻을 게 없다. 실전 감각도 안 생기고 전술 실험도 못한다. 부상 위험만 커진다. 이게 바로 세계 최강팀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 축구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르헨티나의 이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은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8경기 치른 결과 2승 6패, 승점 6점. 이게 지금 중국 축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남은 2경기를 다 이겨도 조 1위, 2위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 겨우 플레이오프 티켓 하나 바라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술, 전술, 정신력.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 난국이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기술적인 면을 보시죠. 중국 선수들은 기본적인 1대1 대인 마크조차 불안정합니다. 트래핑은 튀고 압박이 들어오면 바로 공을 걷어내기 바쁩니다. 무조건 롱볼. 방향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패스가 끊기고 볼을 지키는 능력은 부족하고 창의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공간 활용? 아예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공을 받은 선수가 주변을 전혀 보지 않고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건 단순한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IQ, 훈련의 질, 경기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전술적인 문제. 수비를 보면 뒷공간이 너무 쉽게 열립니다. 한 번의 침투에 무너지고 커버 플레이가 안 돼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골키퍼와 수비 사이의 거리 감각도 엉망입니다. 공격은 더 심각합니다. 측면으로 공 몰고 가서 무조건 크로스. 공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뒷공간을 노리지도 않아요. 중앙 침투, 세 번째 움직임, 공간 침범 전술, 이런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독은 자주 바뀌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전임 감독이 짜던 전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뀐 감독이 쓰는 꼴이죠. 선수들의 플레이도 그대로고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구조 자체가 고장 난 겁니다.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코치진, 유소년 시스템, 연맹의 비전까지 전면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신력은 어떨까요? 경기에서 실점하면 선수들이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눈빛에 투지도 없고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빨라요.
체력은 후반 중반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집중력도 무너집니다. 벤치에서 소리치는 지도자도 없고 선수 간의 대화도 없습니다. 소통 부재, 리더십 실종. 월드컵에 나가겠다는 팀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되겠습니까? 팬들과의 소통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 후 인사도 없고 패배 후 사과도 없습니다. 이러니 팬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실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이런 팀을 두고 월드컵 본선에 나가겠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자금이 많아도 기본이 없으면 축구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실패는 한두 명 선수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경고음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바꾸고 외국인 코치를 데려와도 기초가 없다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신력, 태도, 축구에 대한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홍콩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 경기. 수많은 팬들이 메시는 꼭 나온다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메시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관중석 4만 명이 환불하라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고 중국 전역이 들썩였죠. 그날의 실망감은 단순한 스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속았다고 느낀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경기장을 찾은 이유는 축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메시를 보기 위해, 다시 말해 스타를 보기 위해 간 거였죠. 경기의 질, 팀워크, 전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 축구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까지 축구를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 상품으로 다뤄왔습니다. 광고, 티켓, 홍보, 연예인과 콜라보, 모든 게 상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왜 굳이 중국 원정을 추진했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 광고 수익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은 크고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는 수많은 중국 브랜드들과 계약을 맺고 중국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정작 선수들은 이 경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팀 경기라기보단 홍보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가 결장해도 아르헨티나나 메시는 미안해하지 않았고 중국 팬들만 분노했죠. 왜? 그들은 스포츠가 아니라 상품을 소비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축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스타를 수입하고 유명 선수를 불러온다고 그 나라 축구가 성장하진 않아요. 축구는 결국 실력, 열정, 그리고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지금 중국은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스타만 줬고 광고만 챙기고 국내 리그는 정체되고 대표팀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축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축구는 쇼가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돈으로 잠깐 주목은 받을 수 있어도 진짜 강한 팀은 뿌리부터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FIFA 랭킹 22위.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꾸준한 시스템과 유소년 투자, 그리고 선수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세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낸 세계적 자산입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 단 1회 출전, 그것도 2002년,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 개최한 그 월드컵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우리는 스타를 줬기보다 시스템을 만들었고 당위 성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상업적인 외형이 아닌 실력과 열정으로 승부를 걸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축구는 결국 정직한 스포츠입니다. 정직하게 준비한 자만이 결국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하셨죠?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가 중국과의 경기를 꺼리는 이유, 그게 단순히 메시가 결장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축구는 이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경기력도 정신력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스타를 불러 모은들 그건 껍데기뿐인 쇼에 불과하죠.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 김민재의 철벽 수비, 그리고 손흥민의 결정적인 한 방. 이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시간과 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눈을 감고 외면한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응원합시다.